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런데 그 접자폭은 첫 한미중상회담이만큼 그리고 또 새 정부의 첫 해외순방이며 첫 또 정상회담이만큼 성공을 거두도록 함께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 관련해서 계신 있으시면 좀 짧게 좀 말씀해주시죠. 본인들 휴가 가셔야 되는데. 아직 뭐 휴가를 언제 간다라는 뭐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데 그거는 저는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네. 공수부대, 특수부대 출신이어서 이 고공 강화 훈련에 단련된 대통령이어서 그런가요? 기내 요동치는 것쯤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셨겠지만은 굉장히 요동치는 시간이 길었고요. 참모들이 여러 차례 그만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들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렸거든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 계속 결국 끝까지 기자회견을 하네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대통령의 네. 표정이 굉장히 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뭔가 자신감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고집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참모들 말려도 비행기 떨어지겠어? 네. 기자회견을 해야지. 네. 그런 태도로 끝까지 하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네. 조금 화면에서 조금 전에 보니까 그 난기로 만났을 때 안전벨트 착용하라고 그러는 경고음이죠. 비행기에서 뚜뚜 하는 소리가 여러 번 들렸는데 참모진들은 굉장히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그때 네. 상황이 어떤 겁니까, 지금? 네, 그때가 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 기자 간담회를 하는 중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보시면 지금 방금 물도 약간 흔들리면서 쏟아지고 네. 그다음에 주변에 있던 참모들은 흔들리니까 이렇게 위에 잡고 뭔가를 잡고 겨우 지탱하는 모습인데 정작 대통령은 아무것도 잡지 않고 네. 있거든요. 뒤에서 보좌관들이 이렇게 잡아주기는 하네요. 네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이크를 잡고 이 기자 간담회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한미 FTA 관련 그 얘기를 할 텐데 워낙 중요한 얘기다 보니까 참모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면서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네. 자, 그런데 보신 것처럼 이렇게 카메라도 흔들거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서 있던 취재진들 카메라까지 흔들거리면서 굉장히 많이 좀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이제 안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지금 강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항공 안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도 항공기 탔을 때 뚜뚜 안전벨트 매주십시오 하면 다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 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 하나. 네. 두 번째는 또 이제 참모들이 대통령이 이제 앉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참모들의 어떤 그 조언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네.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그 자체는 좋지만 네. 큰 어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네. 그렇게 어떤 그 안전을 중시하고 이렇게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자 간담회 원래 해외 순방을 할 때 이렇게 갈 때 올 때 다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스타일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기내에서 이렇게 격의 없이 기자들하고 대화를 갖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번에도 이제 돌아오는 날이죠. 미국에서 출발한 1일에 거기는 워싱턴 특파원들하고 이제 간담회가 있습니다. 네. 정리하고 다 이제 순방을 끝내고 정리하는 간담회는 워싱턴 특파원이랑 하고 갈 때는 청와대 출입 기자단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회복하게 돼요. 원래는 기내 기자회견이 비행기가 뜨기 전에 하기로 돼 있었대요. 네. 그래서 안전 문제가 없었는데 아마 이제 그 환송 행사가 좀 지연이 된다고 봅니다. 네. 시간이 없고 일단 비행기를 띄우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느라고 저는 네. 좀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자들도 저렇게 대통령이 직접 친절하게 긴 시간을 할애해서 간담회를 하고 그러면 사실 기자들도 마음이 누그러지고 웬만하면 더 좋게 보고 같은 사람이니까요. 그런 차원의 마음이 없지 않아 있죠. 대통령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제 밝은 표정이었잖아요. 네. 그런 이유는 제가 보기엔 미리 이제 사실은 정상회담을 할 때는 사전에 양국 정상 간에 어떤 얘기를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사전 조율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크게 세 가지의 이제 핵심 의제가 있는데 하나는 북핵, 하나는 사드, 그다음에 마지막은 한미 FTA. 이 중에서 사드는 이제 서로 좀 얘기를 깊게 나누지 말자라고 이제 합의가 어느 정도 된 상태고 나머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북핵 분야에 있어서는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 즉 다시 말하면은 북한이 핵동결에 나서면 그 다음에 대화에 나서자.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고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나타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양보한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됐고 네. 대신 이제 우리는 한미 FTA에서 우리가 무역 흑자 내는 거를 좀 어느 정도 미국의 요구에 맞춰줘야 하는 것들이 같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미국에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마음이 가벼운 상태에서 지금 네.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밝은 표정이 나왔지 않느냐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문재인 대통령 기자들, 취재진들, 참모진들에게 아주 친절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친절함은요, 여기서만 보인 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또 다른 친절함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정실 홍실 엮어서 정성을 들여 네. 박수영 기자, 일단 이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저렇게 손을 뿌리치는 모습 얼마 전에 좀 화제가 됐던 화면이기도 한데 이번에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모습은 상당히 비교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영상으로 잠깐 꾸며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영부인이죠. 바로 멜라니아 사이에서는 이 중동 해외 순방을 갔을 때 저렇게 손을 뿌리치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이 두 사람이 싸운 거 아니냐. 네. 원래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더라.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오늘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을 할 때 네.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계단 조심하세요 이렇게 안내하고 또 그리고 먼저 내릴 때도 항상 이렇게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또 팔을 이렇게 팔짱을 끼는 모습 이런 걸 보면 이 두 부부의 모습이 굉장히 좀 네. 상반되는 모습이면서 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모습은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백악관 이 초청 만찬, 그러니까 내외가 한 나라의 정상 부부끼리 같이 내외가 하는 만찬은 처음이잖아요. 네. 이때 사진 촬영을 같이 할 텐데, 자, 두 커플이 만나서 어떤 모습을 연출할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에 이제 만찬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영상이 공개되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보신 것만으로 상상이 많이 되잖아요. 우리 영부인께서는 대통령 뭐라고 할까요? 여보 이것 좀 드셔보세요. 그리고 스테이크도 좀 쓸어서 이렇게 입에 넣어드리고 네. 그럴 것 같은데 트럼프는 뚱하게 따로따로 먹다가 뭐야 이런 표정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표정이 또 외신에 흘러나와서 한국의 대통령 부부는 이렇게 다정하게 하더라 네. 라는 그런 외신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나오면 안 되죠. 같이 이왕이면 같이 양국 정상의 화기애애하게 나오는 게 좋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트럼프 부부 같은 경우에는 나이 네. 차이도 많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부인 같은 멜라니아 여사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서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이 손잡고 가자고 하더라도 당신 먼저 가라. 네. 이런 취지지 두 사람 사이가 무슨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런다기보다는 네.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는 네. 처음에 사귈 때부터 김정숙 여사가 상당히 적극적이었어요. 네. 그 처음에 사실은 법인 아래서 같이 만났지만은 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자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나중에 집회에 가서 보니까 저쪽에 과거에 만났던 사람이 저기 있네 해가지고 또 다시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시위에서 갑자기 페퍼푸구에 맞아가지고 딱 쓰러졌는데 눈 떠서 보니까 김정숙 여사가 이렇게 손수건으로 또 그걸 물로 닦아주기도 하고 네. 이런 등등 하는 걸로 봐서 평소부터 두 사람 사이가 상당히 네. 인꼬 부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좀 다른 모습은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부터 이제 두 사람 사이가 좋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본다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첫 번째 외국 순방길에서 미국 대통령과 지금 회담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굉장히 심리적으로 긴장되고 이 상황에 대해서 과거에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종의 불안감과 긴장감과 흥분 이런 것들이 교차하거든요. 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낯선 환경에 우리가 가게 될 때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네. 그 사람과 손을 꽉 잡게 돼요. 이건 심리적으로도. 예,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숙 여사와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잡고 자꾸 이렇게 같이 밀착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우리가 딱 뭔가 이제 위안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심리적인 측면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네 분이 같이 이제 트럼프 부부하고 우리 대통령 부부하고 같이 이제 사진을 찍을 때 뭐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느냐 네. 하면은 우리가 그 전에 시진핑 주석 부부하고 같이 사진 찍을 때 트럼프가 가운데 점으로 와가지고 약간 밀어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쓰는지 네. 이게 상당히 중미 관계를 볼 수 있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한미 관계는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네. 볼 수 있는 가늠자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요번에 만찬이 끝나면 저희가 만찬 기념사진을 찍는 그 화면과 과거의 시진핑 주석을 중앙에서 옆으로 밀어내고 찍었던 사진 분명히 화면으로 저희가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출국할 때 그리고 도착할 때 이 두 번의 김정숙 여사의 패션이 또 관심을 끌고 있죠? 어떻게 옷이 달랐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네. 드리면요. 김정숙 여사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짐을 옮길 때 모습인데요. 굉장히 네. 편안한 옷차림을 선호합니다. 보통 한복을 입지 않을까 예상을 네. 했었는데 청와대에 입성할 때도 그냥 간편한 양장 차림이었죠. 그랬죠. 그래서 워싱턴에 오늘 출국할 때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시면요. 보시면 굉장히 활동성 있는 옷을 입었습니다. 네. 바지 정장에 하얀색 재킷을 입고 등장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활동성 있는 모습을 강조하면서 비행기를 탔는데 워싱턴에 도착해서 비행기에 내릴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 굉장히 드레시한 그 원피스 정장을 입고 나타났는데요. 네. 보시면 이 재킷에 굉장히 화려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국내 화가의 이 회화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아. 이 작품이 프린트된 옷을 입고 굉장히 우아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순방길에서 한복도 파란색이 많이 들어갔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킷에도 파란 나무가 그려져 있잖아요. 이 파란색이 희망을 상징하기 때문에 네. 이 한미 정상회담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원을 담아서 파란색을 많이 강조를 했다고 근데 합니다. 특히 이 만찬 때 이런 만찬 때 우리 한국에서 가는 분들은 특히 여성이라면 네. 한복을 입는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고 상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이번에 만찬장에서 입을 한복 굉장히 의미 있는 한복이라면서요. 네, 김정숙 여사에게 특히 의미가 있는 한복인데요. 김정숙 여사의 어머니, 모친이 예전에 광장시장에서 바로 포목점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네. 수십 년 동안 이제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좀 이렇게 장사가 되지 않으면서 접었다고 하는데 김정숙 여사가 결혼을 할 때 물려준 한복 옷감이 있다고 합니다. 아하. 그거를 이번에 활용을 해서 바로 순방 때 입을 한복으로 만들어서 입고 이번에 만찬장에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니까요.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옷 말고 또 신발도 특이한 신발을 준비했다고 하던데 네, 어떤 그건 신발이에요? 이 김정숙 여사가 워낙 좀 패셔너블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자신이 직접 디자인을 한 건데 네. 이 버섯 모양으로 버섯코 모양의 그 옷을 신을 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고무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굽이 없어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굽이 있는 걸로 이 버섯코의 날렵한 모양을 그대로 살린 그런 그 신발을 진짜 제작을 해서 신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방미 동안에 네. 가장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 의상과 관련해서 눈여겨봐야 네. 될 거. 저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파란색 있잖아요. 네, 파란색. 그 나무가 그려진 그 파란색. 파란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처음 출발을 한다. 그러니까 첫 방미잖아요. 네. 그리고 첫 순방이고 대통령이니까 이거를 잘 해내겠다. 성공적으로 하겠다. 이런 그런 뜻이 담긴 저 파란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전체 그 왕들의 원래 옷이 노란색이지 않습니까? 네. 노란색 그대로 그리는데 바로 태조. 조선의 건국자인 태조 그림만은 파란색으로 그렸다고 그럽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아까 이 김정숙 여사의 어머니가 포목점을 하셨고 그 어머님이 물려주신 한복 옷감으로 만든 그 한복을 만찬 때 입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어머님이 혹시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도가 되기도 했던 그 치매를 앓고 계시다는 그 장모님 아니신가요? 그렇죠, 맞죠. 그 중증 치매를 네. 앓고 있는 이아무개 씨인데 원래 그 장인은 강화도에서 목장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 1980년 5.17 계엄 확대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체포됐던 것이 그 장인 장모가 운영하는 그 목장에 놀러 갔다가 그때 이제 체포가 됐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 장모님은 그 광장시장에서 오랫동안 포목점을 운영을 했고 지금은 이제 중증 치매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김정숙 여사 미국 방문길에 그 일정 중에 하나가
노인 복지 시설과 치매 시설을 둘러보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요? 예, 그것도 아마 그러한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는 가족과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다. 네. 치매 국가 책임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일정도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치매 가족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에서 이 배우 박철민 씨 가족,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시는데 이분을 만났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의 내용 한 번 더 들어보시죠.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치매 환자가 오랫동안 이렇게 계시게 되면 뭐 형제들 간의 우애도 건강하기가 쉽고 치매 환자 한 사람으로 그냥 온 집안이 부기박산나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는 치매 환자를 환자 본인이나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집안 가운데 아주 심하게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셔서 얼마나 이게 치매가 힘든 병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님도 아주 얌전하게 너무 곱게 계시니까 이렇게 멀쩡하신데 그럴 때마다 좀 답답하기도 하고. 네, 이미 알려졌던 대로 이 미국 방문 첫 일정은요, 장진호 전투비 방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념사 문재인 대통령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풍남 철수 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항해 도중 12월 24일 미군들이 피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사탕을 한 알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비록 사탕 한 알이지만 그 참혹한 전쟁통에 그 많은 피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준 그 따뜻한 마음씨가 저는 늘 고마웠습니다. 네, 당신들이 없었다면 내가 태어나지도 못했다. 이 말이 굉장히 공감하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인상적인 인상을 맞습니다. 남겼거든요. 네. 예. 저거는 비단 그 참전 용사들뿐만이 아니라요. 네. 전체 미국인들에게 보내는 정말 가장 좋은 인사죠. 네. 제가 2010년에 뉴질랜드에 가서 한 100명이 되는 참전 용사 할아버지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아, 예, 예. 그때가 6.25 전쟁 발발 60주년이었거든요. 네. 그 기념 그 시리즈 기사를 위해서 갔는데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들한테. 저는 1970년에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6.25 전쟁 때 어리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때 우리 나라를 구해주지 못했다면 제가 태어나지 못했을 거고 하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장성에서 기자가 돼서 여러분들 취재하러 왔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할아버지들이 어떤 분들은 막 우시더라고요. 너무나 감동스러운 거죠. 그렇죠. 예, 바로 그런 플롯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건데 네. 또 아주 잘된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석호 부장은 대통령이 저런 말을 할 때 굉장히 소름 돋았겠어요. 아, 나도 저 말을 했었는데 그게 내용이 같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 다들 공감하는 느낌이 같기 때문에 비슷한 말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